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낮 12시경 64.6K까지 상승하며 65K의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 촬영 시간 기준 63.4K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가 상승한 데다가 거래량까지 증가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처럼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배경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언급을 해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산업 투자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의 경쟁력과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다라고 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과거부터 해리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불참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이다라는 의견과 반대로 익명의 소식통에 의해 해리스가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처음으로 직접 암호화폐에 대해 밝힌 내용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 의사였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의 암호화폐 산업 육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승리 확률을 확인해 보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표를 보면 트럼프는 0.5%가 감소한 47%를 기록하고 있고, 해리스는 0.4%가 상승한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미국인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를 돕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 정책 계획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공약인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는 타이틀과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두 개를 모두 한 번에 견제하고자 하는 해리스의 움직임으로 해석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표심을 얻어오기 위해 꾸준히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위치한 암호화폐 테마바인 펍키를 방문해 비트코인으로 치즈버거를 구매했습니다. 펍키바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곳으로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는 손님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며 크립토 버거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는 본인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 결제는 새로운 시대다, 놀랍다라는 표현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전부 암호화폐를 지지하기에 대선 이후에도 암호화폐 산업이 망할 것이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에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으로 유명 인플루언서인 알리의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는 과거 반감기 연도인 2016년 그리고 2020년, 이어서 현재인 2024년의 차트를 중첩해서 상승 시점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은 반감기 시즌마다 275일을 기점으로 큰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실선에 2016년에는 275일을 기준으로 61%가 상승했고, 보라색 실선에 20년에는 171%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4년 현재는 이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날짜 기준으로는 266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약 10일 뒤면 과거와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언급하는 차트를 공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자리 잡고 있고, 보시는 차트에서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2014년과 2018년 그리고 2020년 이어서 현재인 2024년까지 차트를 통해서 해당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2014년과 2016년에는 해당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며 넘어서고자 하였으나 넘어서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방 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해당 라인을 돌파했다가 해당 라인이 무너지자 패닉셀과 함께 시장이 크게 휘청이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에는 64K 부근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 저항 라인이지만 대선,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해당 지점은 강한 지지와 저점 라인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64K를 잠시나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해당 라인을 넘어서진 못하고 현재 63K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트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레리 핑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은 상관관계가 없는 유형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더 두려워할 때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믿는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다 라는 표현과 두려워할 때 투자하는 상품이다 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헤지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기관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리스크 헤지 자산으로서 금과 같은 희소성을 가진 인플레이션의 대체제라는 표현을 돌려서 레리 핑크가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레리 핑크는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블랙록 또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비트와이즈의 CIO인 매트 호건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트윗을 남겨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트 호건은 미국 정부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통화를 절하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부채에 대한 그래프를 함께 남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트 호건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자 궁극적인 보험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폴 투더 존스의 말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은 경주에서 가장 빠른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가장 빠르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과도 같습니다. 앞서서 레리 핑크의 비트코인의 역할과 함께 매트 호건의 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은 투자처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너무나도 기다렸던 리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SEC가 과연 항소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EC는 아직 항소 의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태인데 항소 기간이 10월 7일이기에 그 전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리플은 최종 벌금인 1억 2,500만 달러를 이미 제출한 상태로서 SEC의 결정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지 여기에서 합의로 마무리될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친암호화폐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은 SEC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제레미 호건은 X에서 SEC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는데 15분밖에 걸리지는 않지만 항소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면 항소 통지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라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의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또한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는 리플은 항소할 의사가 없고
법원으로부터 정해진 벌금인 1억 2,500만 달러를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양측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번에는 정말로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은 SEC와의 4년이라는 긴 시간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며 증권성 논쟁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1달러까지는 단숨에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1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너무나도 많은 호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증권이 아닌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리플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리플의 단독 신탁 상품을 출시하면서 리플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플의 IPO 진행과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들의 리플의 재상장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장하는 리플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무한정으로 발행되는 자산이 아닌 최대 공급량이 존재하고 토크노믹스상 소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점도 리플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리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했고 RLUSD의 출시부터 CBDC의 확장, 수탁 서비스 기업인 메타코 인수 등 너무나도 큰 호재를 품고 있는 리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긍정적인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온체인 분석 데이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인 웨일 얼럿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업비트 거래소로부터 3천만 개의 리플이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되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239억 원의 규모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 출금된다라는 뜻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거래소 내에서 매도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리플의 호재 소식들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서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을 드렸고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과거에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영상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에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